곱씹을수록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지만 제 아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사연을 써보게 됐습니다. 저는 겉으로 봤을 땐 그저 평범한 나이든 여자지만 속은 아주 곰다 못해 썩어 있네요. 저희 아들, 정말 엄마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 좋고 성실하고 인물도 훤칠하니 어딜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공부는 또 어찌나 잘했는데요. 심지어 애가 착하기까지 해가지고 반에서 성적이 뒤떨어지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 시간을 내어주면서 함께 해주던 애였어요.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도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이제 장가만 잘 보내면 모든 걸 끝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다른 건 다 잘해내는데 유독 여자 관계에서만큼은 서툴렀던 제 아들이었기에 걱정이 많았어요. 저러다가 노총각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면 어쩌나. 내가 나서서 중매라도 서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여자 쪽 배경이 어마어마하대요. 아버지가 어디 모 회사 대표를 하고 계시고 어머니도 미술관을 운영하고 아들의 여자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쭉 해외에서 살아온 유학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잘난 우리 아들이지만 그에 비해 너무 잘난 집 딸이 제 아들과 만난다고 하니 저도 문득 궁금해져서 넌지시 아들에게 그 애는 너 어디가 좋대?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원래 그런 집안은 어르신들끼리 맺어주는 사람이랑 정략 결혼 그런 걸 하지 않나요? 좋은 여자를 만난다고 해서 안심하기도 했지만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은 결혼을 원했지만 여자친구 쪽 집안의 반대가 심해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겨우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그마저도 참 순탄치 못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이 귀해서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너를 대접해주지도 않는 집안에 왜 장가를 가려고 하냐니까 아들은 그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아들 부부는 결혼한 후로는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도 자주 갔고 커피를 마시러 자주 데리고 가줬어요. 참 요새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젊은 애들은 나이 든 사람이랑 마주치기만 해도 슬금슬금 피하는데 며느리 걔는 좀 달랐어요. 자기도 분명 피곤할 텐데 그래도 시어머니라고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머님, 저는요.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보다 어머님이 더 엄마 같아요. 저희 집안은 좀 냉정하거든요.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저 낳기 전에 유산을 한번 하셨는데 그게 아들이었나 봐요. 그 뒤에 바로 제가 태어났는데 기쁘기도 했지만 아들 잡아먹고 태어난 딸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전히 애정을 줄 수가 없었대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늘 애정에 목말랐어요. 그 어린애가 뭘 알았겠어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꾸만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그래서 친정이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아유,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아이고, 어렸을 적부터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네. 비록 친정이랑은 대면대면하지만 시댁이랑은 막역하게 잘 지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어머님이랑 있을 때 편하고 즐거운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야, 나도 며느리랑 있으면 너무 좋지. 나도 딸이 없는데 요새 너 때문에 딸 가진 기분이 나서 너무 행복하네. 어머님, 저는 정말로 어머님이랑 우리 남편이랑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한테 부족한 게 보이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바로 고칠게요. 아이, 고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이, 그나저나 사돈 내외는 여전히 좀 그러신가? 아직 교류는 잘 없어요. 워낙 해외에 오래 체류하시기도 하고 제가 워낙 말을 안 듣고 살아가지고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딸인데. 결혼까지 했으니 사위랑 다 같이 보고 싶지 않으신가? 결혼도 결국 허락하셨으면서. 워낙 고집이 세신 분들이라서요. 한동안은 연락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자식을 통제하길 원하는 분들이라 말을 안 들으면 엄청나게 서운해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일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부모님께 서운한 게 참 많았거든요. 이렇게 좋은 남자의 진가를 왜 못 알아봐 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먼저 삐져 있는 거예요. 어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네요. 아들이 처가 쪽에 예쁨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부부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은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품이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제가 지인들이랑 나들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쁘게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배달을 오더라니까요. 그럼 또 지인들이 그걸 보고 어쩜 며느리가 저래? 저런 며느리 또 없어? 나 좀 소개시켜주라 하며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또 어찌나 세심하게 챙겨주던지. 생일 때는 손수 요리를 해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며느리가 생기면 쿨한 시어머니로 살면서 아들 부부 인생에 관여하지 않고 살겠노라 다짐했는데 며느리가 제 인생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빠른 시간에 저에게 참 각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첫째 손주를 낳고 바로 또 둘째를 임신한 바람에 제가 육아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게 셋째까지 낳게 됐네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요즘 시대에 3명이나 낳는 게 어디 흔한가요? 3명을 연달아 낳았으니 얼마나 몸이 축났겠어요. 내 딸이라 생각하고 좋은 것들 많이 먹이고 먼 곳에 있는 유명한 한약방까지 가서 줄 서서 기다려 약까지 해줬네요. 우리 아들은 대체 무슨 복을 타고났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깊은 부인과 토끼 같은 자식들 셋.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등을 툭 치면서 힘내라. 가장의 무게는 원래 무거운 법이다. 하고 위로를 건네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저희 집에 방문을 하더니 저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집에 안 가고 여기로 왔대? 이거 직무유기 아니야?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요. 우리 와이프는 너무 건강식만 챙겨줘서 어쩔 땐 맛이 없더라니까. 복에 겨운 소리 한다. 내가 해준 건 자극적이라 이거야?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 근데 난 자극적이고 짜고 맵고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렇게 잘 컸잖아요. 내 몸에 남아있는 염분은 죄다 엄마가 만들어준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땀 흘리면서 일해도 지치질 않잖아요. 아이씨구, 엄마 놀리는 건 아주 전 세계 1등이야. 그래도 본가 오니까 살 것 같네요. 오늘 나 여기서 자고 갈까? 오랜만에 엄마랑 밤새 얘기도 하면서. 왜? 집에 가면 애들이 복닥거려서 정신없어? 그 집에서는 아빠 안 온다고 하루 종일 기다리겠구만. 아빠로 살기 너무 힘들지? 그렇기도 하고 이것저것 그렇지 뭐. 일하느랴 육아하느랴 주말엔 또 애들 데리고 나가느랴 많이 피곤하겠지. 요즘 아빠들은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더라. 네가 참 고생이 많어. 근데 그것도 다 한때다. 세월 지나가면 어느새 그때가 그립더라니까.
그리고 너는 일 나가면 그만이지만 애새 때리고 집에서 종일 고군분투해야 하는 며느리는 또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군말 없이 육아도 척척 잘 해내잖아. 넌 부인한테 고마워해야지. 그치, 그렇긴 한데 뭐 요새 많이 싸워? 사이 안 좋아? 뭐가 그렇게 안 좋길래 표정이 그래? 엄마는 며느리 어떤 부분이 좋아요? 왜 좋긴 몰라서 물어? 어른 공경할 줄 알지, 육아도 잘하지, 요리도 잘하지, 성격 좋지, 참하지, 예의 바르지. 이보다 더 완벽한 며느리가 어딨니? 솔직히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라면 애가 도도하고 까칠할 만한데도 그런 거 하나 없이 둥글기만 하잖아. 아이, 들어보니 부모한테 서운한 것도 많은 것 같더라.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결혼해서 최선을 다하잖아. 그 마음가짐이 나는 참 좋은 거야. 그런가? 살다 보면 누구나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는 게 힘들어서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어. 그래도 부부는 부부야. 밉고 짜증나도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며 살다 보면 안 좋았던 감정들이 신기하게 다 잊혀지더라고. 정말 그런 감정들이 잊혀져요? 아이, 그럼. 나도 네 아빠 젊은 시절에 정말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어. 이럴 거면 왜 결혼하자고 했는지, 이 고생 시킬 거면 그냥 혼자 살 걸 어찌나 후회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이렇게 잘난 아들도 다 키워놓고 나니 마음고생했던 게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 그때 참 버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덕분에 좋은 며느리도 얻었잖아. 요즘 부부 사이가 느슨해졌나 싶어서 저는 아들 부부가 다시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손주들을 대신 도맡아주고 데이트하라고 내쫓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요즘 너희 사이가 많이 안 좋니? 글쎄, 아들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 착각이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 셋 키우는 게 좀 버거운 건지 저랑도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요리를 해줘도 먹다 남기고 어딜 가자고 해도 혼자 다녀오라고 하고. 사실 요즘 저도 많이 힘들어요. 아이, 왜 저럴까? 무슨 고민이 있나? 짐작 가는 건 없고? 사실 의심하는 게 딱 하나 있긴 한데 아직은 너무 짐작일 뿐이라서. 의심하는 게 뭔데? 어머님한테 이런 말까지 전해도 될까 망설여져요. 저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말해봐. 뭔데 그래? 나도 엄마로서 알아야지. 그게 회사에 여자 동료가 하나 있는데 유독 연락을 자주 하더라고요. 주말에 가끔씩 둘이 만나는 것 같고요. 그 대화가 점점 깊어지는 것 같은데 영 수상쩍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여자가 있다고? 확실해? 핸드폰 몰래 보니까 대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말엔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만 봤어? 그렇다고 또 추궁하고 압박하면 저한테 남아있던 애정도 달아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그저 믿고 기다려주면 정신 차리고 저희 가족에게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일단은 참아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다리는 게 너무 지치네요. 네가 마음고생 많은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놈 등짝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할 테니까 넌 일단 맘 편하게 먹고 있어라. 엄마가 안정이 돼야 집안이 평화로워지는 법이야. 그래도 이렇게나마 털어놓을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해요. 혼자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어머님, 그 사람이 설마 절 버리진 않겠죠? 그럼 저 못 살아요.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왜 버리겠어?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얼마나 배신감 들고 속병이 났겠니? 거기서 보채지 않고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속상하게 하니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네. 무슨 말씀이세요? 부부 사이의 문제를 괜히 어머님께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 죄송해요. 남편 따라 한국에 정착을 해버려서 동네 친구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제 말 귀 기울여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앞으로의 일은 제가 지혜롭게 잘 해결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늘 제가 했던 말은 잊어주세요. 신경 쓰지 말고 잊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요? 둘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는데 부모된 마음으로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러다가 둘이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때마침 아들이 저를 또 혼자 찾아왔더라고요. 저한테 앉으라고 한 뒤 한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네,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그걸 지금 나한테 통보하는 거야? 이혼이 뭐가 그렇게 쉬워? 그게 어떤 건지 알기나 해? 죄송해요. 저도 엄마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뭐가 어쩔 수 없어? 이유가 뭔데? 그냥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진짜 그게 이유야? 네. 세상에 성격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부부가 어딨어? 다들 맞추고 양보하고 사는 거지? 너 솔직히 말해봐. 이혼하는 이유 너한테 있는 거지? 네가 잘못한 거지?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부부끼리 사생활이고. 어떻게 너는 잘 살다가 갑자기 못난 짓을 해? 엄마 가슴에 대못 박으려고 작정했어? 어?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어 제껴도 가족에 대한 지존인 지켜야지.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 흔들릴 수 있다 쳐. 그래도 흔들릴지언정 꺾이진 말아야지. 너 지금 하는 그거 어차피 얼마 못 간다. 나중에 분명 후회할걸? 어떻게 소중한 자식들과 부인을 두고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너 그렇게 잘못하면 양육권도 뭐고 다 뺏기는 건 몰라? 양육권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의견 좀 존중해줘요. 엄마는 내 가족이잖아요. 내 편이어야지. 어떻게 네 핏줄은 포기해? 미쳤어? 넌 자식들이 눈에 아른거리지도 않아? 나는 손주인데도 이렇게 가슴 아프고 사무치는데 넌 왜 그렇게 냉정해? 네 인생 살겠다고 자식이랑 부인을 버려? 그 꼴은 절대 못 봐. 엄마,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나 그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어떻게 싫은 사람이랑 평생을 같이 살아요? 딱 3년만 버텨봐. 그래도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테니까 일단은 참아봐.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 내렸어요. 너 진짜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인생 망가지고 싶어서 작정했어? 네 멋대로 살 거면 엄마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주 지 멋대로 굴고 있네. 뭘 잘했다고 이혼이야? 부인한테 가서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애들도 다 버리고 도망가겠다고? 에라이 못된 놈아. 너 앞으로 엄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신경 좀 끄시라고요. 아무튼 난 분명히 말했어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 말을 내뱉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괘씸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밤을 지새웠네요. 차마 며느리에게 연락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아들을 잘못 키운 제 탓 같더라고요. 앞으로 손주들을 볼 수 없는 건가? 며느리를 만날 수 없는 건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그 사람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저랑 살고 싶지 않대요. 기어코 너한테 이혼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그놈 지금 어딨어? 출장 갔어요. 출장 간 김에 몇 주 정도 여행하고 돌아오겠다고 자기 찾지 말아달래요. 아무래도 그 여자랑 같이 간 것 같아요.
저 불안해서 숨도 잘 안 쉬어져요. 어쩌면 좋아요. 일단 마음 가라앉히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연락 한번 해보마. 아무래도 마음이 갑갑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고 싶은 모양인데 내가 그놈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넌 가만히 있으면 돼. 어머님 죄송해요. 신랑 간수를 제가 잘했어야 했는데 그거 조금 힘들다고 어머님한테 찡찡대기나 하고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 거 알아요. 네가 제일 속상하지. 아무튼 내가 아들한테 전화 걸어볼게. 이놈이 일부러 도망가고 싶어서 이혼 얘기 꺼내자마자 출장을 가버렸구나. 이 괘씸한 놈.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고 계속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문자로 바빠요 이렇게 3글자만 딱 왔네요. 그리고 다다음 날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때가 아들의 마지막 날이라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문자로도 따뜻한 말을 건네줄 걸. 아직도 사무치에 후회가 됩니다. 다음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글쎄 아들이 출장 중에 차로 이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병상에 누워 있겠지, 붕대 정도만 감고 있겠지 싶어 병원에 달려갔는데 저를 마주한 건 싸늘한 아들의 몸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하고 저를 불러줄 것만 같은 아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운이 나빠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운이 타고난 애였거든요. 그런 애가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 없다고, 엄마보다 오래 살기로 했던 애가 왜 이렇게 가냐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내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의 절친한 친구였던 애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꺼내자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저기 어머님,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상황에 맞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환이가 평소에 변호사를 만나고 있었어요. 이혼 소송이랑 뭐 이것저것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게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서도 미리 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유서?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써놓은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와이프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미리 대비한 것 같긴 한데 그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고 그 어머님이 변호사를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당장 알아봤어요. 정말로 아들은 변호사와 접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들 친구의 말대로 정말로 유서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에게는 재산은 안 준다고 적혀 있었네요. 아무리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도 그렇지 이런 걸 미리 써놓을 필요까지 있었나 싶어 혼란스러웠지만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네요. 장례가 끝나고 아들의 재산은 제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참 난처하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하기 전에 사고를 당한 거였기 때문에 며느리는 여전히 제 며느리였지만 재산은 며느리에게 한 푼도 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의 사고 이후로도 저를 잘 챙겼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저에게 늘 미음을 끓여서 한 술이라도 뜨시라고 울면서 애원하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애들 아빠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자신에게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유서까지 쓰고 갔잖아요. 저도 이유가 궁금해서 며느리에게 물어본 적이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들이 그 정도까지 준비를 한 거냐고 추궁했더니 그제야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드렸지만 저희 사이가 틀어진 건 제 잘못이 맞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걸 차마 말 못하고 거짓말했어요. 결혼하고 그걸 알게 되면서부터 저희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그 사람은 저더러 이건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저한테 애정이 사라졌대요. 이혼하자고 해서 제가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양육비 줄 거냐고 따졌더니 저한테 줄 재산 아무것도 없대요. 괘씸해서 변호사 통해서 유서를 미리 써놔야겠대요. 그때는 그게 홧김에 작성한 거였는데 그게 진짜로 유서가 될 줄은, 그럴 줄은 진짜로 몰랐어요. 저희 집안 자체를 부풀리고 거짓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는 집안 배경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우리 아들이 뒤늦게 알았다. 그리고 그걸 알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단 말이지? 네, 밖에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입장이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부부니까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와서 이혼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과 저 사이에 아이가 셋이나 있잖아요. 저더러 아이들 다 데리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나가는 순간 제 인생 나락인 건데. 아시잖아요. 저희 친정에서 이 결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버지 사정도 좋지 않아서 저한테 생활비 한 푼도 안 주신대요. 저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살아야 돼요. 전 나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걔들은 일단 살아야 하잖아요. 아이 상황은 너무 딱하지만 아들이 유서를 그렇게 써놓은 걸 어쩌겠어. 나도 상황을 좀 파악해야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자. 아이 그렇게 해놓은 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내가 아는 아들은 그런 걸 함부로 쓸 애가 아니야. 어머님, 손주 키우려면 그 돈 필요해요. 유서는 그 사람이 홧김에 충동적으로 써놓은 거라니까요? 어머님한테 말씀 못 드렸지만 저희 남편 소유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버틴 건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은 제 마음 어머님은 잘 아시잖아요. 친정에서도 도움 못 받고 혼자 살면서 애 셋 키우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저 솔직히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해요. 저는 어머님을 친엄마처럼 믿고 잘 따랐는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남처럼 대하시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가족이잖아요. 자식이 한 번 거짓말했다고 호적에서 파나요?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 제 탓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많이 노력했잖아요. 어머님, 저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난처해요. 우리 애들은 무슨 죄예요? 졸지에 아빠 잃고 집도 잃게 생겼다고요? 그래, 나도 내심 내 아들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지 친자식을 낳아준 여자인데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비록 남편은 그렇게 가버렸지만 남아있는 제가 어머님 딸 역할하면서 잘 보필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님이랑 저 그리고 아이 셋 이렇게 5명이서 열심히 살아내면 안 될까요? 남은 사람은 그래도 인생을 이어가는 게 맞잖아요. 나도 이걸 맞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 일단 애들 데리고 있어라. 내가 다시 연락하마. 아들이 잃은 제 상황도 너무 지옥이었지만 졸지에 집안의 가장을 잃어버린 애엄마인 며느리 입장도 참 딱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아들의 심정과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 더 답답했어요. 아무리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도 어쨌든 애엄마인데 재산을 좀 물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아들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유서까지 써놨나 싶어 영 찝찝하더라고요. 무언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네요. 문득 며느리가 제 아들의 휴대폰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저도 그때는 그게 어딨는지 모르다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거든요.
딱히 며느리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걸 찾는 이유가 그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 아들의 핸드폰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마음이 아파서 보지도 못했던 건데 이제는 마음 굳게 먹고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열어서는 안 될 굳게 닫힌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의외의 사진들과 대화 내용이 가득했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의심되어 뒷조사를 하게 됐고 그 증거와 자료들이 핸드폰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사한 결과 며느리는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단 부잣집 귀한 딸이 아니었고 아버지는 사기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고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학파라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악기를 배웠다는 말도 허풍이었어요. 범죄자 부모의 딸로 태어나 그 신분을 속이기 위해 여태껏 겉모습만 한껏 치장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벌어다준 돈을 야금야금 빼돌려서 친정 식구들한테 갖다 바치고 있었고 웬 남자를 부지런히 만나고 있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혔던 건 그 내연남을 만난 시점이 우리 아들을 만난 시점보다 더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함께 살다가 저희 아들을 만나 결혼을 했고 동시에 그 남자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대체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 뭐였을까요? 며느리가 몰래 아들의 핸드폰을 훔쳐보다가 발견했다는 불륜의 증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른 여자를 만난 적도 심지어 대화를 나눈 적도 없더라고요. 아들의 사생활은 집과 회사만 오갈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제가 아들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건 며느리의 말 때문이었는데 그럼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의 사진 앨범을 뒤지던 중 기겁할 만한 문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믿을 수 없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손주 3명 다 제 아들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제 아들의 친자도 아닌 애를 셋이나 낳고 모른 척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때부터 아들이 이혼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의 말만 듣고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우 같은 년.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싶어서 당장 며느리를 불렀고 만나자마자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네가 대답해봐.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전 도무지... 거짓말을 하도 해댔으니 내가 뭘 알게 됐는지 감도 안 잡히겠지. 전 결백합니다. 부끄러운 짓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니네 아버지 출소 앞두고 있다만.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실 어렸을 적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강했던 아버지 탓에 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란 사람은 저한테 남보다 못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연을 끊고 살다시피 했는데 시집을 가려고 보니 문득 억울한 거예요. 전 그런 아버지를 둔 탓에 결혼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눈 딱 감고 거짓말했어요.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남편 같은 남자도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평소라면 눈짓도 주지 않던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 있어 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깨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혼 직전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 배경이 유독 마음에 든대요. 좋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 그게 부럽대요. 그 부분이 좋다는데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결혼식 때 봤던 그분들은 누구야? 그게 연기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현명한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 죗값을 스스로 치르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진심? 좋은 엄마? 현명한 아내? 하! 웃기고 있네.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남의 자식 키우니까 좋았니? 너 남자 있었잖아. 애들 셋 다 그놈 자식이잖아. 그건 오해입니다. 사실 남편한테 의처증이 좀 있었어요. 제가 슈퍼 아저씨랑 잠시만 안부 인사를 해도 발악하던 사람이라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자꾸만 우리 애들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나한테 남자가 어딨냐고, 전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요구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무슨 위조된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저더러 거짓말했다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전 진짜로 거짓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야 네 작전을 알겠어. 항상 이딴 식의 거짓말로 남 탓하면서 물을 흐렸지. 이젠 안 속아. 지금 내 손에 뭐가 있는지 알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네 얼굴에 들이밀어야 인정을 하겠어? 아니면 지금 당장 그놈 데려와서 머리카락 뽑아? 유전자 검사 당장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멱살 잡고 경찰서 가기 전에 똑바로 말해.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그건 사실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 내리 3명을 죄다 그놈 씨를 받아서 출산을 했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미치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게요. 남편 만나기 전에 한 남자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제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제 본 모습을 유일하게 사랑해준 남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의지를 많이 했나 봐요. 근데 그 남자랑은 점점 끝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난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저랑 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계속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거절하면서 현재 남편한테 충실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랑 시댁에 제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다 고발을 하겠대요. 저희 아버지가 교도소에 계시는 거, 제 출생 배경까지 다 까발리겠대요. 제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협박도 잔인하게 하더라고요. 전 너무 두려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도 저한테 많이 실망할 테니까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원할 때 몇 번 만나줬어요. 그러다가 임신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 줄 알았어요. 유전자 검사니 뭐니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동안 그 남자를 몇 번 만난 게 다였는데 우리 애들이 죄다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고 하시니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도무지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네. 신분을 속여서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것도 모자라 감히 다른 남자를 만나? 그래놓고 우리 아들이 불륜 저지른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 너한테 우리 아들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였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재산만 눈에 들어오지?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핏줄도 안 섞인 애들을 뻔뻔하게 그 집에서 키울 수가 있어?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그래요. 남편이 항상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저도 많이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다른 기댈 곳이 필요했나 봐요. 하지만 제가 진짜로 사랑한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외로울 때마다 그 남자를 만나긴 했지만 그것들 모두가 남편에 대한 애정을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요. 전 항상 애정에 목말랐어요.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 아들이 오죽 억울하면 유서를 미리 써놨겠어? 금지 오겹으로 키운 자식 셋이 죄다 지 핏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땐 얼마나 인생이 허망했겠어. 그래놓고 엄마인 나는 편도 안 들어주고 혼내기만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아들이랑 마지막도 제대로 못 보냈다. 따뜻한 말, 좋은 말 제대로 해주고 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모진 소리만 실컷 하고 떠나보냈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넌 우리 아들한테 빨대 꽂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었겠지만 나한텐 아들이 전부였어. 저도 제 남편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지금 변명하고 오해를 풀고 잘못을 빌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이용만 해먹을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어머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있겠어요? 전 어머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느껴보지 못한 제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사람이 바로 남편이랑 어머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손주들 많이 예뻐해 주셨잖아요. 애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 아이들한테는 남편이 유일한 아빠예요. 아쉬운 거겠지. 재산 하나 안 넘겨주고 떠난 신랑이 원망스러워서 지금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겠지. 내가 너한테 돈을 줄 것 같으냐? 주면 바로 득달같이 그놈이랑 살림 합쳐서 핏줄끼리 잘 먹고 잘 살 텐데 내가 왜? 우리 아들은 이용만 당했는데 그럼 그 원한은 누가 풀어줄 건데? 넌 돈 들고 튀면 그만이지만 내 아들은 이 세상을 떠났어. 넌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건데? 따지고 보면 남편이 사고 난 건 제 잘못 아니잖아요. 전 분명 출장 가는 걸 말렸어요. 떠나겠다고 절 뿌리치고 짐 싸서 나가버린 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 꽤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비록 마지막에는 남편이 이혼을 준비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죽고 못 살던 사이였고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던 사람이었어요. 찰나의 감정으로 작성한 유서 하나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망친 채로 끝낼 순 없어요, 어머님. 같은 여자로서 제 마음 이해 못 하시겠어요? 저 이제 그 남자 안 만나요. 친부고 뭐고 진작에 헤어졌다고요. 유전자만 다를 뿐이지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어머님의 손자고 손녀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누구보다 할머니가 필요하고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이기적으로 들린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아이들을 지켜야겠어요.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전 요구할 건 요구하고 싶습니다. 한때 남편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 어머님의 며느리로서 노력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부디 제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긴 말할 거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감히 나한테 이해를 구해? 네가 그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아들이 널 만나지 않았더라면 팔자도 바뀌었었고 지금쯤 살아있겠지. 다른 여자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겠지. 생전에 속상할 일도 없었을 테고 이혼도 진행하지 않았겠지. 내 아들 인생 망가뜨린 걸로도 모자라서 돈까지 요구해? 지금 너를 짓밟고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시원찮을 판이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건데? 왜? 사기꾼 집 딸내미 아니랄까봐 아주 그 애비의 그 딸이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건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악연으로 만났으니 이제 더 이상 볼 생각하지 마. 그리고 나한테 돈을 요구할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아들한테 보상을 해줘야지. 남의 자식을 그렇게 키워줬으니 네가 돈을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날 찾아와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해? 내가 늙어서 만만하지? 말 좀 들어주고 편 들어주니까 내가 아주 멍청이로 보이지? 어머님도 우리 애들이랑 이미 정 들었잖아요. 한순간에 외면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들 잃고 며느리까지 도망갔다는 주변 시선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미쳤나? 이젠 자식 앞세워 협박까지 해? 우리 아들 핏줄 아닌 애들은 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너! 내가 반드시 깜빵 보낼 거야. 우리 집안 상대로 사기친 거 죄다 죄값 받게 할 거라고!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죄값 받게 할 거라고 하니 표정이 싹 변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희생만 했던 저희 아들은 무슨 죄예요? 그 원한을 제가 풀어주고 싶어서 이곳저곳 방법을 찾아봤어요. 아들 대신 상간남 소송이나 이혼 소송 같은 걸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핏줄 속여 키운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 수소문해 보느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에는 내연남의 핸드폰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놈인지 낯짝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봤네요. 어디로 나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니 군말 없이 나오대요. 그놈은 제 맞은편에 딱 앉더니 인사부터 하더라고요. 저기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인사 나눌 때야? 내 아들 알지? 네, 잘 압니다. 며느리랑 만나면서 친자식을 셋이나 낳았다지? 짐승도 그렇게는 못하지.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걔가 먼저 외롭다고 저한테 찾아왔다고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헤어지고 싶다나 뭐라나. 그래서 저는 걔가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 줄 알고 만난 건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갈 곳 잃은 유부녀를 받아줬다 이 말이야? 그럴 거면 이혼을 시키고 만나든가. 우리 아들은 무슨 죄야? 죄송합니다. 죄값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걔부터 좀 처벌해 주세요. 네? 그년 제 돈도 싹 가지고 도망갔어요. 핏줄이니 뭐니 저한테 책임지라고 협박하더니 제가 돈 붙여주니까 이제 연락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쯤 어디 가서 또 순진한 남자 꽂혀서 사기치고 다니고 있을걸요? 애초에 믿을 년 아니에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자식 셋 있잖아요. 그중 하나는 심지어 제 핏줄도 아닙니다. 아마 어디서 또 남자를 만났을 거예요. 제가 걔랑 왜 헤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람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헤어졌어요. 아들분도 저랑 만나던 도중에 양다리로 만났다니까요? 저보다 돈도 잘 벌고 잘난 남자 만났다고 저한테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질려가지고 이제 그만 좀 만나자고 했더니 나중에 지가 매달린 겁니다. 저 없으면 못 살겠대요. 비록 본인은 유부녀가 됐지만 절 계속 만나고 싶대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고 인생을 바치고 싶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옛 정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걔를 만나고 있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걔를 만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할 때면 연락해서 양육비 내놓으라고 하겠죠. 마음은 안 주고 돈만 채가는 게 걔 수법이에요. 전 그렇게 평생 노예처럼 제가 저지른 일을 감당하면서 돈만 갖다 바치겠죠.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제 인생도 많이 망가졌어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자식이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난감하고 난처해요. 새롭게 출발을 못한다니까요. 그놈은 자식 잃은 어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양육비니 뭐니 돈 뺏겼다고 힘든 소리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아들을 먼저 앞세운 저보다 더 억울할까요? 딱 봐도 멍청하고 한심해 보이는 게 끼리끼리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마주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아들의 핸드폰을 열어보길 잘했지. 그걸 몰랐더라면 아마도 저는 며느리에게 돈을 쥐어주고 남 좋은 일만 시킬 뻔했네요. 저희 아들 인생 참 고달프지 않나요? 평생 열심히만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렸으니 한 번이라도 인생을 좀 즐겨봤으면 좋았을걸.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소가리를 했을까 생각하니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그래도 유서라도 남겨놔서 다행인 걸까요? 만약 그런 서류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더라면 제 아들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돼버렸을 거예요.
도망간 며느리의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귀에 들렸어요. 주부들 상대로 대행 구매니 뭐니 그런 걸 해준다고 사기를 쳐서 돈을 걷어가 연락 두절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슨 중고거래 사기에도 손을 댔는지 그것도 엮여 있었네요. 애도 있는 엄마가 참 겁도 없이 막 살고 있더라고요. 떳떳하게 자신이 알아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남편한테 뜯어가고 내연남한테 뜯어갔으니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이란 사기치는 것밖엔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정말 한심한 인생이네요. 걔가 똥을 끊겠습니까? 아마도 걔는 평생 그렇게 살겠죠. 위기에 몰렸을 땐 갈 곳을 잃었는지 저에게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나 뭐라나? 어이없는 말만 해대길래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아들이 그렇게 되고 저희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주들이 와서 재롱도 떨어주고 며느리가 자주 오곤 했는데 이제는 오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아들 먼저 보낸 제가 웃으며 살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들은 어떤 인생을 원했을까? 저에게 행복만 주던 천사 같은 아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저만 남게 됐네요. 먼저 간 아들을 위해서라도 의미 있게 인생을 꾸려가는 게 맞을 텐데 저는 요즘 부쩍 의미 있는 인생이란 게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잘 견디며 살다가 때가 되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재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 엄마는 이런 인생을 살았노라고 참 값지고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 놔야 될 텐데 아직은 참 그게 막막하네요. 익명의 힘을 빌려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만큼 이곳에서만큼은 진심 어린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